제4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시험을 문제를 풀어보셨겠지만 이번 시험은 조금 어려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난이도가 좀 있는 시험이었다라는 건데 예전하고는 조금 경향이 많이 틀려졌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뭐 지엽적인 문제가 조금 출제가 됐고 그게 이제 그 독립적으로 출제가 됐느냐? 그것은 아닌데 선택지의 지엽적인 문제가 많이 좀 출제가 된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이 강의 들어가면서 중간중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1번 문제 들어갈게요. 41회 고급 시험이 1번 들어갑니다. 1번 문제는 언제나 유물유적 문제겠죠. 그렇죠? 가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이곳 여주 흔암리 선사유적. 그래서 흔암리면 청동기 유적인데 모른다 치고 들어갑시다. 가 시대 한강 유역의 대표적인 유적입니다. 여기에 확인된 20여 개의 집자리는 민무늬 토기 그리고 반달돌칼 끝났죠? 청동기 맞습니다. 자, 민무늬 토기하고 그 반달돌칼은 또 벼 농사의 추수용 기구였죠. 특히 토기 안에는 탄화된 쌀, 겉벌이, 조, 수수가 발견돼서 이 시대 벼농사, 그렇죠? 벼 나왔으니까 청동기. 자, 1번 문제 봅시다. 주로 동굴이나 강가에 막집에서 살았다라고 되어 있는 거 구석기죠. 자, 두 번째, 계급이 없는 평등한 사회 구석기뿐만 아니고 신석기도 평등사회. 청동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계급이 출현을 했던 계급사회고, 자, 세 번째 오수전, 화천 등의 중국 화폐를 사용했다. 오수전, 반량전, 명도전 이런 것들이 철기 시대에 우리 한반도에서 발견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당시에 그 중국과 한반도가 교류를 했었다라는 얘기죠. 자, 동그라미 4번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고인돌을 축조했다라는 거죠. 청동기. 다섯 번째 볼까요? 실을 뿔기 위해서 가락바퀴 뼈바늘은 그 신석기. 그래서 원시적인 수공업을 담당했었다라는 걸 증명하죠. 1번에 4번이 정답이고 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라는 거죠. 연왕, 노관이 한나라가 나왔고 연나라가 나왔어요. 한을 배반하고 흉노로 들어갔는데 누구도 망명했대요. 무리 1000명을 모아서 상투를 들고 오랑캐 복장을 하고 있었는데 동쪽으로 요망에서 요새를 나와 폐수, 대동강이죠. 대동강을 건너서 진해 옛 땅인 곳에서 살았다라고 돼 있어요.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측의 기록으로서 상투를 들고 오랑캐를 입었던 우리 민족과 다른 민족, 그렇죠? 중국 애들이 봤을 때 누구예요? 위만이죠. 그렇죠? 그래서 위만은 찾았어요. 자, 그래서 위만이 다스렸던 위만 조선을 찾는 문제인데, 자, 봅시다. 자, 기억번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위만, 그렇죠. 그래서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된 것. 그래서 BC 194년에 왕이 됐고요. 자, 두 번째 거 볼까요? 한 무제가 파견한 군대와 맞서 싸웠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위만입니까? 위만 조선이 아니고 위만, 그렇죠? 위만이에요? 아니죠. 누굽니까? 위만의 손자 우거왕이. 자, 우거왕이 전쟁을 했는데 결국에 패배하고 고조선이 멸망하는 BC 108년 상황, 그렇죠? 자, 디귿번 진번과 임둔을 복속시켜 세력을 확장하였다. 야, 이거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리을반 보실까요? 자, 연나라 장수 진계 공격을 받아서 땅을 빼앗겼다라고 돼 있는데 와, 진계 모르겠다. 자, 일단 진계는요 단군조선 때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군조선. 그러니까 이제 요게 맞겠죠. 자, 여기에서 지금 벌써 고조선에서 문제가 휙 하고 날아가는 소리가 들리죠. 그렇죠? 자, 일단 우리가 고조선 할 때 뭐뭐 기억해야 돼요? 그 진계, 연나라 장수 진계가 단군조선 때 쳐들어왔던 거. 그렇죠? 그래서 고조선이 조금 힘들었던 거. 그리고 하나 더 뭡니까? 그 우거왕에게 그 한나라가 쳐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그 역계경이라는 고조선의 상, 그렇죠? 역계경도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역계경이 우거왕한테 얘기를 했었으나 우거왕이 안 들었죠. 그래서 역계경이 또 진으로 망명했던 사실, 그 두 개는
진계하고 역계경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3번은 옳은 설명이겠구나라고는 판단이 되는데 정확하게 보자라는 거죠. 진범과 임둔 그러면 이것이 이 한국이래. 한나라에서 세웠던 그 9년입니다. 9년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것이 고조선을 멸망하고 고조선 멸망시키고 이 한나라에서 한군년을 세웠다. 그러니까 한사군은 고조선 멸망 이후다라고만 외우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한군년은 있었고요. 원래부터 고조선 있을 때 있었던 것이 한군년이고 그 임둔, 진번 이런 곳에다가 나중에 그 고조선이 멸망하고 다시 한군년, 한사군을 다시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있었다라는 표현이 맞는 거죠. 그래서 디귿번이 맞다라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인 거고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가 임둔, 진번 이런 것은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이거 한사군인데 그럼 고조선 멸망 뒤 아니야? 라고 판단을 하시겠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3번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그러니까 이런 거에 현혹돼서 그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한번 붕괴되면 다 붕괴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거 모르겠다 그러면 체크해놓고 넘어가라라는 말씀이에요. 자, 기억번. 그 나라의 풍속에 혼인을 할 때는 말로 미리 정한 다음 여자 집에서는 본체 뒤에 작은 집을 줬는데 그것이 서옥입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서옥제지요. 자, 나번 볼까요? 장사를 지낼 때 큰 나무곽을 만드는데 길이가 10여 장이나 되며 한쪽을 열어서 문을 만드는데 사람이 죽으면 가매장을 시켰다라는 옥저의 가족 공동묘입니다. 그렇죠? 자, 한번 풀어봅시다. 1번 고구려 대가들이 사자주의 선인을 거느렸다. 이것은 맞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고구려 상가 고추가 밑에 사자주의 선인도 있었다라는 거. 자, 2번 고구려죠. 음락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는 동해잖아요. 그렇죠? 동해. 그런데 잘못됐다. 자, 3번 나번이에요. 그러면 옥저에 대한 설명 맞나 보자. 도둑질한 자에게 이 12배를 배상케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여와 고구려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고구려도 있어요. 나번 보시면 철이 많이 생산돼서 낙랑과 외에 수출했는데 이것은 사만 중에 어디다? 변환이다라는 거죠. 자, 5번 볼게요. 5번. 두 개 다. 고구려 옥저. 제사전 청군과 소도가 있는 것은 사만이죠. 사만의 재정 분리 사회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렇죠. 다 틀렸다 그래서 1번이 정답. 자, 4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나라의 문화유산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고령군은 본래 어디의 시조? 이진 아시왕에서 도설 지왕까지 모두 16대에 걸쳐서 520년 동안 이어졌던 곳인데요. 진흥왕이 공격해서 멸망시키고 그 땅을 군으로 삼았습니다. 경덕왕이 이름을 고쳐 고려에 이르고 있다라고 됐는데 지금 고령이 나왔어요. 그렇죠? 고령이 나왔고 이진 아시왕, 이 이진 아시왕은 그 김수로의 형으로서 대가야의 시조입니다. 그래서 대가야에 대해 물어보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령의 대가야, 김해의 금관가야. 그렇죠? 자, 1번. 이것이 뭡니까? 고령 지산동 고분에서 나왔던 금관이에요. 가야의 금관. 자, 두 번째 거가 뭡니까? 야, 이거 어렵죠? 이 백제 위덕왕 때 뭐라고 창왕이라고 써 있는 백제 창왕명 석조 사리감이에요. 사리감. 자, 백제 겁니다. 틀렸고 세 번째. 이것이 뭐예요? 천마도지요. 천마도는 신라 거고. 자, 네 번째 보시면 이게 뭐예요? 고구려 거죠.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이죠. 고구려 불상. 다섯 번째 보시면 자, 이것이 뭡니까? 발해 정해 공주묘 앞에 있었던 돌사자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해 거. 자, 지금 가야는 1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5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아봅시다. 자, 가번 찾아볼게요. 겨울 10월에 백제 왕이 병력 3만을 거리고 평양성을 공격했다. 와, 백제가 고구려를 친 거예요.
자, 왕이 군대를 내어 막다가 흐르는 화살에 맞아서 전사했다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게 지금 백제 근초고왕하고 고구려 고국 원왕하고 싸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고구려의 고국 원왕이 전사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371년에 4세기 근초고왕이 백제 근초고왕이 그 고구려의 고국 원왕을 전사시키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자, 나번 보면요. 가을 7월에 고구려왕 거련이 고몸소 군사를 거느리고 백제를 공격했다라는 거죠. 이제는 고구려가 백제를 쳤어요. 백제왕 경이 아들 문주. 여기 힌트. 문주의 아버지. 그렇죠? 신라에 보내 구원을 요청했는데 왕이 군사를 내어주려 했으나 미처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함락되고 경 역시 죽었다. 그럼 고구려 왕이 이 백제 왕과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고구려 왕이 백제 왕을 전사시켰다라는 거죠. 자, 그럼 백제 기준에서 적어볼까요? 그럼 뭡니까? 475년에 문주왕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계로왕이죠. 계로왕이 전사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이죠. 자, 그렇다면 이게 한성시대, 그렇죠? 한성시대의 그 설명이에요. 1번 미천왕이 낙랑군을 몰아냈다라고 돼 있는데 4세기 미천왕이에요. 자, 여러분 4세기 미천왕. 그래서 낙랑과 대방을 몰아내고 이것이 이제 314년 상황인데 미천왕 다음에 등장해야 되는 게 이제 고국 원왕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전 상황이니까 답이 될 수 없고 두 번째. 자, 당이 평양에 안동도읍을 설치했다. 이건 7세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지금 4세기, 여기는 5세기 상황인데 답이 될 수 없고. 자, 세 번째. 이문진이 6일 간추린 신집을 편찬했다. 와, 이거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600년 고구려 영양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모르겠다라고 하면 체크하고 넘어가야죠. 자, 네 번째. 고구려가 후연을 공격하고 요동 땅을 차지하였으니 이것은 알지요. 누구 때입니까? 광개토대왕 때예요. 광개토대왕의 아들이 누구죠? 장수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은 이 사이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5번 볼까요? 관구검이 이끄는 위의 군대가 고구려를 침략했다. 자,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이거 이제 관구검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지금 고구려를 침략한 게 누군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위나라가 고구려를 쳤을 때 이때가 3세기 때고 이때 동천왕 때예요. 동천왕 때 고구려가 위나라의 공격을 받았고 그때 이제 그 수도가 함락되는 등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을 때가 이 동천왕 때입니다. 3세기. 그러니까 3세기니까 이전 상황이니까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6번. 가에서 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보자. 답사교육서 부여에서 만나는 백제 발자취라고 돼 있어요. 자, 부여에서 만나는 백제니까 사비성시대. 자, 봅시다. 부서산성, 관북유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번 볼게요. 1번 하나 찾아보는 거죠. 가번 부서산성 얘기다. 재산을 선출하였던 천정대. 천정대는 호암리. 호암리에 뭐가 있어요? 정사함이 있어요. 정사함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잘못 나왔죠? 부서산성 아니다라는 거죠. 자, 나번은 뭡니까? 관북유적이에요. 백제 금동대왕로가 발굴되었다라고 돼 있는데 백제 금동대왕로는 능산리 절터에서 발견돼요. 그러니까 관북리 아니다라는 거죠. 다번은 어딥니까? 정림사지예요. 백제 대표적인 5층 석탑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정림사지 5층 석탑 정확하게 정답.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국보 9호로 돼 있고요. 지정돼 있고 그리고 그 당나라의 소정방이 백제를 멸망시키고 정벌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멸망시키고 여기에다 새겨놔서 평제탑이라는 안 좋은 얘기도 별칭도 있다라는 거죠. 자, 4번의 라번. 라번은 뭡니까? 지금 여기에서 국남지예요. 귀족들의 놀이도구인 나무주사위가 되어 있는 건 신라예요. 신라. 그래서 경주에 있는 안압지. 신라 귀족들의 놀이터. 그렇죠? 자, 5번째. 무령왕 부부의 무덤이 발견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여기는 어디예요? 부여지요. 무령왕은 어디에 있을까요? 공주에 있어야죠. 그렇죠? 공주. 그래서 이것은 공주 송산리 7호분이
그 무령 왕릉인데 지금 부여로 나와 있으니까 잘못되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자, 7번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7번.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보자. 역사 인물 카드인데요. 595년 6세기 말부터 7세기까지 활동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 그림을 보니까 뭡니까? 그 장군 같아요. 그렇죠. 수로왕의 김수로왕의 12대선 그러니까 왕족이고 생애 화랑이 되어서 용화양도를 이끌었다라고 하는데 용화양도 김유신이죠. 우리가 그 향도 공부할 때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용화향도 기원으로 한 김유신의 화랑도. 자, 비단과 염종의 반란을 진압했고요. 무열왕의 딸인 지소와 결혼했다. 무열왕은 또 김춘추고 삼국통일에 기여를 했다라는 김준신 장군이죠. 자, 첫 번째 매소선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돼 있는데 자, 보세요. 매소성은 675년에 있었습니다. 자, 지금 김유신 장군이 언제 살아요? 673년까지예요. 당시에 김유신 장군은 그 돌아가셨다라는 얘기죠. 자, 관산성 전투에서 선왕을 전사시켰다라는 554년 상황인데 관산성 전투 554년 와 살아 계시지도 전이다라는 거죠. 태어나기도 전. 자, 세 번째 당나라로 건너가 군사동맹을 체결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648년 그러니까 7세기 때예요. 그렇죠. 7세기. 들어갈 것 같은데 누구예요? 근데 시기는 맞는데 누구? 진덕여왕 때 김춘추의 활약이죠. 김춘추가 왕이 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상황. 김유신 시대는 맞는데 틀렸다. 네 번째 황산벌에서 개백이 이끄는 군대를 물리쳤으니 이것이 660년에 김유신의 활약이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임존성에서 소정방이 주의하는 당군을 격퇴했다. 663년 상황이죠. 그래서 이때 그 소정방이 지휘하는 당군을 격퇴 임종성 누구예요? 백제 흑치상지죠. 임존선에서 활약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유신은 4번에 나와 있다. 자, 여러분 김유신은요 죽어서 왕이 됩니다. 그렇죠? 흥덕 왕때 흥무대왕이라고 추천이 되는 분이 김유신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서는 장군, 죽어서 왕이 되는 장군이었다라는 거죠.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으로 적절한 것. 자, 이 상황의 배경을 찾아야 돼. 그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죠. 자, 당현종은 당나라구나. 그렇죠? 대문예를 파견해서 문예는 그 발해 무왕의 동생인데요. 문예를 파견해서 유지에 가서 군사를 징발하여 이를 토벌하게 하는 동시에 김사랑을 시켜서 신라에 가서 군사를 일으켜 발해 남쪽 국경을 치게 하였다라는 거죠. 마침 산이 험하고 날씨가 추워서 못했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자, 발해가요. 당이요. 발해가 공격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서와 산둥을 공격을 했단 말이죠. 그 이후에 당나라 열받죠. 그러니까 이제 군사를 보내서 복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에게도 야, 니들도 여기 쳐라 그랬는데 신라군이 못 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추워서. 자, 이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 상황이 언제입니까? 지금 발해 무왕 때 장문유의 수군을 시켜서 요서 산둥을 공격했던 그 상황 이후 상황이죠. 그러니까 배경은 이 내용이 나와야 돼요. 자, 1번 장문유가 등주를 공격했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발해 무왕이 장문유의 수군을 보내서 요서와 산둥을 공격했으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자, 두 번째 대흥이라는 연호는 문왕 때, 발해 문왕 때 대흥. 세 번째 봅시다. 천리부 등 동북방 말가를 복속시켰다라는 것도 문왕 때. 자, 이런 것들은 참 생소한 거죠. 네 번째, 별무반을 편성하고 이것은 진짜 너무한 거다. 그렇죠? 고려 숙종 때죠. 그래서 윤관이 편성을 했고, 근데 이건 두 개예요. 별무반을 편성을 했다라는 것은 숙종이고요. 그 동북구성을 축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고려 그 다음 왕 예종 때예요. 와, 이걸 두 개를 같이 냈어요. 다섯 번째, 연개 소문이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7세기 때. 그래서 당시에 고구려의 영유왕을 폐위시키고 보장을 올리는 그 연개 소문이다라는 거죠. 자, 9번 문제 한번 들어갑시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가가 누구냐라는 거죠. 자, 가는 10곳의 절에서 교를 전하게 되니 태백산의 부석사, 부석사는 의사가 창건했는데 남학의 화엄사 등이 그것이다. 화엄사, 화엄사상. 그렇죠? 또한 법계도서인을 짓고 아울러 간략한 주석을 붙여 일승. 이게 뭐예요? 화엄일승 법계도 아닙니까? 의상이네요. 그렇죠? 의상의 화엄사상. 요것을 지금 시험에서 낸 거다라는 거죠. 1번. 황룡사 구춘목탑의 건립을 건의했다라는 거예요. 선덕여왕 때죠. 선덕여왕 때 누굽니까? 승려 자장이 이를 건의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무예가를 지었다라는 거죠. 불교의 대중화를 완성시킨 원효. 세 번째, 보현 10원가를 지어서 불교교를 전파하고 다녔다라는데 이런 내용도 진짜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고려 광종 때 균여가 지은 10여가, 보현 10여가. 자, 네 번째,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다녀와서 왕어천축구전을 남겼던 해초죠. 다섯 번째, 현세의 고난에서 구제받고자 하는 관음신앙 의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세 구복적 신앙을 주장했던 의상에 대한 설명 5번이 정답이고, 자, 우리가 10번 문제로 갈게요. 보세요. 이번 시험은 좀 어려웠어요. 이 선택지에 우리가 몰랐던 부분의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됐다라는 거죠. 원래 이런 문제들은, 이런 선택지는요, 공무원 시험 있잖아요. 9급, 7급 공무원. 이 시험에서는 잘 나오는 선택지인데 그 선택지를 우리 이 시험에다가 집어넣으면 너무 어렵죠. 근데 이번에는 넣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조금 곤란했던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좀 어려웠어요. 자, 10번.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가번 3월에 웅천주 도독 헌창이, 김헌창이죠. 아버지 주원이 왕이 되지 못함을 이유로 반란을 일으켰대요. 이제 끝나야죠. 이게 뭐예요? 김헌창의 난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김헌창의 난 같은 경우가 시험 문제 우리 시험에서 잘 안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독자적으로 냈죠. 822년 헌덕왕 때. 자, 나번 볼까요? 자, 이 진성왕 3년에 나라 안의 모든 주군이 공물과 부세를 보내지 않아 창고가 비고 재정이 힘들었다. 이제 관리를 보내 독촉하니 도적대들이 벌트처럼 일어났고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를 근거지로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원종과 애노의 난. 이것은 우리가 쉽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889년이죠. 언제입니까? 진성여왕 때죠. 너무 자주 나왔던 사료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번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아보자. 1번. 왕명으로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6세기 진흥왕 때죠. 지금 몇 세기예요? 9세기 상황이죠.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없고. 두 번째, 왕의 장인인 김음돌 7세기 상황입니다. 지금 9세기죠. 안 돼요. 그래서 신문왕 때죠. 김음돌의 난. 세 번째 보시면 병부 등을 설치해서 지배체제를 정비했던 6세기 법흥왕이죠. 다행이네요. 그렇죠. 왜요? 이게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안 들어가겠죠. 왜냐면 원종과 애노의 난은 우리가 공부할 때 신라 말로 공부를 했으니까요. 자, 네 번째, 장보고가 천해진을 거점으로 반란을 도모했는데 이게 9세기 때요. 846년 문성왕 때. 왕은 모르겠다라는 거죠. 모르셔도 돼요. 자, 이렇게 체크를 해놓자라는 거야. 장보고? 이때 같은데. 한번 넘어가 봅시다. 5번. 관리들에게 관료전이 지급되고 노급이 폐지됐다. 이거 분명히 알죠? 신문왕 때잖아요. 와, 그렇다면 보자라는 거. 일단 요거는 답이 안 되는 건 다 알아요. 이 4번만 남잖아요. 그래서 4번이 정답. 그러니까 사료가 너무 어렵게 나온다고 쳐도 뭐 맞출 수가 있었던 문제인데 일단 사료가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헉한 거야. 그냥 보통 김헌철이는 아니구나. 이렇게 됐구나. 신라 말을 물어보는구나.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런 걸 딱 물어보고 사이의 일을 하니까 연도를 모르니까
와 어렵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을 건데 여기 선택지에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4번 탁 나오잖아요. 자 11번 순서 맞추기죠. 자 가번 먼저 봅시다. 자 태조는 정예기병 5천을 거느리고 공산에서 견훤을 맞아 크게 싸웠다라는 거죠. 팔공산 공산전투죠. 자 927년 상황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궁예가 아니 궁예래. 저 뭐면 후백제 견훤이 신라에 가서 경애왕을 살해하고 퇴각하는 길에 누가 그 고려 태조 왕건이 와서 그 견훤과 한판 전쟁을 벌였던 공산전투예요. 그렇죠? 자, 나번 볼게요. 태조가 포정전에 즉위해서 국호를 고려라 하고 천수라 했다라는 거죠. 고려가 건국되었다라는 거죠. 자, 고려 건국은 918년. 그렇죠? 자, 다번 볼까요? 자, 왕이 3군을 통솔하여 천안부에 이르러 군대를 합치고 일선군으로 진격했는데 신검이 나왔어요. 군대를 막아서니 1, 2천을 사이에 두고 진을 쳤다라고 1, 2천 전투인데 자, 1, 2천 전투는 936년 마지막 전투예요. 그래서 후백제 신검이 왕건과 전쟁을 벌였던 1, 2천 전투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전쟁. 라번. 자, 견훤이 막내 아들 능예와 딸 애복, 패첩, 고비 등과 더불어 나주로 도망쳐 와서 조정에 들어오기를 요청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신검이요. 그 아버지를 유폐시킵니다. 그렇죠? 그게 언제예요? 935년에 아버지를 유폐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때 견훤이 3개월 동안 유폐당하고 이렇게 내다가 탈출을 해야겠다 그래서 탈출을 하죠. 그래서 어디 고려에 투항하지요. 그것이 935년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고려, 그리고 두 번째가 어디예요? 공산, 그리고 세 번째 견훤이 투항하고 네 번째 후백제 멸망하고요. 그래서 나가라다예요. 나가라다 3번. 자, 여기에서 보면 알듯이 공산정투는 이제 최대한 나왔었고 1, 2천 전투도 나왔었는데 이런 내용들은 출제가 된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 2천 전투도 그냥 말로만 나왔었지 사료로 나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지역적으로 깊게 들어간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12번 밑줄군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자, 왕이 교서를 내려서 말하기를 이제 경서에 통달하고 책을 두루 읽은 선비와 옹고지신한 무리를 가려서 12목에 각각 경학박사, 의학박사를 보내서 파견할 거고 여러 주군 현의 장리와 이렇게 그럼 뭐예요? 이게 성종 때죠. 고려 성종 때 12목의 목사를 파견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방관을 파견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성종의 업적을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관악진흥을 위해서 양현고 엄청 잘 나오죠. 예종 때입니다. 양현고. 두 번째, 노비항건법 광종 때 왕권 강화를 위해서 불법적으로 된 노비를 풀어줬죠. 세 번째, 권문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전민변정도감은 고려 말 공민왕 때 신돈을 등용했다라는 거죠. 네 번째,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서 유교 정치를 시행했던 성종 4번이 정답. 5번 정기가 계백 묘소를 지어서 관리의 규범을 제시했으니 태조 왕건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 우리가 13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찾는 겁니다. 자, 봅시다. 남쪽에서 적들이 봉기했대요. 가장 심한 자들은 운문 거점으로 한 김삼이, 효심. 자, 김삼이와 효심의 난. 자, 언제일까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무신정권기에 일어났던 반무신난. 그렇죠? 요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최광수가 마침내 서경에 응과하여 반란을 일으켜 고구려 흥북 병마사 금호이 섭상장군이라 자칭하고 자칭 막류들을 임명해서 배치한 후 정예군을 모았다라고 되는데 최광수의 난이에요. 와, 이런 게 나왔어. 그렇죠? 자, 여러분 보세요.
요것이 최강수는 모르겠어요. 근데 김삼이 요심은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공부도 했었고. 그래서 김삼이 요심은 1193년인데 모르셔도 된다고요. 그렇죠? 최강수의 난도 모르셔도 돼요. 1217년인데 모르셔도 돼. 왜 이거는 알아야 돼요. 김삼이 효심의 난은 신라 부흥을 표방했던 신라 부흥적인 성격이 있었고요. 자, 최강수의 난은 그 고구려 부흥을 표방했던 고구려 부흥의 성격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라와 고구려 하나 더 하면 또 이연년 형제의 난이 있었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때 신라 부흥, 고구려 부흥 운동 지금 보면 무신 정권기에 일어난 그 반무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정답이 나왔어요. 1170년에서 1270년 딱 무신년에 무신 집권기죠. 그것이 어디 있어요? 4번에 있습니다. 그렇죠? 4번에 라번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신 정권은 1170년 보현원 사건을 계기로 해서 1270년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환도한 이 시기죠. 그래서 4번 시기가 딱 맞다라는 거예요. 자, 14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국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 그러니까 가가 어딘지 모르겠다. 자, 어디에서 사신을 파견해서 낙타 50필을 보냈는데 왕은 일찍이 발해와 화목하다 갑자기 의심하여 맹약을 어기고 멸망시켰다. 발해를 멸망시킨 나라래요. 어디요? 거란족 있죠. 자, 거란 애들이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라라고 얘기했죠. 거란 애들이 나라를 세웠으니 그것이 요 나라지. 됐습니다. 자, 요 나라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거 뭐예요? 만부교 사건이에요. 자, 이 만부교 사건 같은 경우는 시험에 등장하기 좀 어려웠던 그런 사료인데 이게 은근슬쩍 내버렸다라는 거죠. 942년에 태조 때 거란에서 그 낙타 50필을 보냈는데 우리가 굶겨 죽였다라는 거죠. 왜요? 거란은 발해를 멸망시킨 나라니까요. 우리는 고려니까요. 그렇죠. 1번. 자, 침입에 대비해서 관군을 설치했다라고 돼 있는데 정종 때 이 거란 침입을 대비해서 그 뭡니까? 관군 30만을 편성을 해요. 이것이 거란 대비 맞고요. 2번 화통도감을 설치했다라고 돼 있는데 우왕 때 최무선이죠. 우왕 때 최무선이 자, 외구 침범에 대비해서 그렇죠. 화포를 만들었고요. 세 번째 진관체제를 실시해서 국방을 강화했다. 이건 조선시대잖아요. 조선시대 세조 때 진관체제, 지역방어체제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상비군으로 구성된 훈련도감도 조선시대 선조 때 임진, 외란 중에 만들죠. 다섯 번째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 삼별초를 했다라는 거 고려 고종 때 최우가 강화도에서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이 거란에 대한 대비책으로 정답. 자, 15번 문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종 때 이 관군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등한시했던 부분인데 또 출제가 됐어요. 만부교 사건도 마찬가지고. 자, 15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이것은 문종의 아들 누가 송요, 일본 등의 동아시아 각지의 불교 사적을 수집해서 그 목록을 정리한 심편제 종교장 총록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의천이 조판한 교장 총록인데 교장은 우리가 속장경이라고도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교장을 편찬하기 위한 뭡니까? 하나의 그 목록이었어요. 그렇죠? 목차였단 말이죠. 자, 1번 들어갈게요. 국청사를 중심으로 해동 청태종을 창시했던 의천이죠. 1번이 정답. 자, 2번 법화신앙에 준 백년결사는 요새. 자, 세 번째 정해사를 결성해서 불교계 개혁 정해쌍수 도노점수 진울. 네 번째 유불일치설을 주장해서 심성의 도야를 강조했던 해심대사. 그렇죠. 다섯 번째 승려들의 정기를 정리해서 해동고승전 원간섭기에 각훈이 저술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 우리가 16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가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가번. 자, 제술업, 명경업, 두 업의 업과 의업, 복업, 지리업, 유럽, 서업, 산업 등의
잡업. 그러니까 제수업, 명경업, 잡업이 있었대요. 이것이 뭡니까? 고려시대에 있었던 과거 시험이에요. 그래서 뭐가 없죠? 고려 과거는 무과가 없었다라는 거지요. 승과도 있었다. 자, 4번 무릇 조선의 공로로 벼슬길에 나아가는 자는 모두 나이 18세 이상으로 제한했다라는 거죠. 이거 뭐예요? 음서인데 지금 출처가 어디예요? 고려시대예요. 그러니까 음서는 5품 이상의 관리들에게 만약에 조선이라고 나오면 몇 품 이상이에요? 2품 이상이라고 풀어야 돼요. 자, 1번 봅시다. 자, 기억번 있죠? 가번. 재간 여자의 자손은 응시 제한을 받아요? 언젠데요? 고려시대라니까. 이건 조선시대 얘기잖아요. 틀렸고. 자, 니은번. 향리의 자제가 중앙관측으로 진출한 통례가 되었다라는 건데 이 향리도요. 향층 향리, 하층 향리가 있는데 상층 향리는 고려시대 과거 시험으로 해서 귀족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디귿번. 후주 출신 쌍기의 건의로 시작된 것은 뭐예요? 이것은 음서가 아니고 가번의 과거 제도입니다. 리을번. 자, 사위, 조카, 외손자에게도 적용이 됐던 건 뭡니까? 음서지요. 고려시대는 남녀 차별이 없었기 때문에 사위, 외손자에게까지도 혜택이 있었던 음서. 니은, 리을번,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자, 17번 문제 하나 들어갈게요. 가에 들어갈 사진으로 적절한 걸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자, 문화유산을 통해 본 고려와 몽골의 교류. 자, 우리 박물관에서 고려와 몽골 간 교류의 사진을 보여주는 이 역사적 사실을 보여주는 사진전을 마련을 했다라는 거죠. 자, 왼쪽 보니까 천산대렵도가 있어요. 국민왕 때 그린 거죠. 그래서 자, 지금 고려와 원과의 여러 가지 교류가 있었던, 그러니까 요 교류가 있었던 사진을 찾아봐라라는 얘기예요. 자, 1번. 이건 뭐예요? 통일신라 석굴암이죠. 불국사 석굴암. 두 번째. 자, 이게 뭡니까? 신라 원성 왕릉에 있는 무인석이에요. 그래서 신라의 사람들이 서역과 교류를 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상이죠. 석상이죠. 자, 세 번째. 이것이 경천사지 10층 석탑으로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던 우리 10층 석탑. 그렇죠? 자, 네 번째. 이것이 뭐예요? 정토사 흥복국사 실상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고려 때. 자, 다섯 번째. 이것은 뭐예요? 고려만국전도죠. 이것도 마테오 리치가 그렸던 전국, 세계 지도인데 이것을 우리가 조선시대에 가지고 들어온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고려와 원의 관계를 알려주는 건 3번에 있다라는 거죠. 자, 됐습니다. 우리가 18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8번. 자, 문제를 지우고 있다. 자, 18번 문제예요. 가 화폐가 발행된 시기의 경제 상황. 화폐를 찾아야 되고 시기를 찾아야 돼요. 자, 왕이 이르기를 금과 은은 천지의 정수이자 국가의 보물인데 근래 간악한 백성들이 구리를 섞어서 몰래 주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위조 화폐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화폐를 막 찍어내네. 그렇죠? 가짜 화폐를 만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자, 지금부터 가는 모두 표지를 새겨 이를 영권 법식으로 삼도록 해라. 어기는 자는 혼내겠다. 이때 비로소 무엇을 쓰기로 했는데요. 그 제도는 은 한 근으로 만들어서 본국의 지형, 우리나라 지형을 본뜨도록 했으니 속칭 활구라고 했다라는 거죠. 은병이에요. 은병, 의천의 주장으로 찍어낸 화표지요. 그래서 이게 은 한 근의 고가의 화폐죠. 그래서 통용되기는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자급자족 사회였기 때문에 통용되기는 너무 힘들었다. 자, 1번. 외관이 설치돼서 그러니까 이거 언제요? 고려시대죠. 외관이 설치돼서 일본과 교역을 했다는 거 조선시대고. 자, 두 번째. 경시서가 수도의 시전을 감독했다라는 거죠. 자, 고려시대에 시장을 감독했던 시장 감독관청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맞고. 세 번째 보시면 부부상이 장시를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했다. 조선시대.
네 번째 보시면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한 덕대가 나왔는데 조선시대하고도 후기. 자, 다섯 번째 중강 개시와 중강 후시를 통해서 중국과 그렇죠 무역을 했던 조선 후기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19번 문제 들어갑니다. 19번. 자, 밑줄근 이 왕의 업적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이 책은 동래선생 교정복 사상절의 일부로 뭐가 이렇게 어렵냐 그렇죠? 이 왕 때 주자소에서 제작한 개미자를 이용해서 간행되었다. 야, 이거 개미자 뭐 헷갈리네. 자, 또한 이 왕 때는 세계 지도인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여기에서 끝났다라는 거죠. 조선시대 태종 때 이 회가 제작한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구나라는 거죠. 자, 그 동래선생 교정복 사상절은 송나라 여조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저술한 책이 있는데 이것을 태종 때 개미자로 다시 찍은 책이에요. 자, 1번. 전통 한의학을 정리한 동의보감을 편찬했다라는 거죠. 광해군 때 허준이 편찬하죠. 두 번째, 문화부 낭사를 분리해서 사관원으로 독립시켜서 왕권을 강화시켰던 태종이죠. 자, 사관원을 독립시켜서 신하들을 견제하게 시켰죠. 세 번째, 경국대전을 반포해서 국가통치규범 마련했다. 누구예요? 성종입니다.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했다. 세조. 편찬 완성 반포는 성종. 자, 동그라미 4번. 붕당정치 폐해를 극복하고자 탕평비를 건립했으니 이것이 영조 때 탕평비. 다섯 번째. 자,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 칠정산 4편 세종 때 우리 나라의 수도 한양을 기점으로 해서 전체 운동을 계산한 역법서지요. 자, 20번 문제 들어갑니다. 마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한번 찾아보자. 이거 하나씩. 자, 가번 직지심체유절의 인쇄 과정. 직지심체유절은 어디예요?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을 하죠. 자, 그렇다면 1번 가번이 청주 흥덕사 맞네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볼게요. 팔상전에서 나타난 목탑 양식의 특징. 그래서 17세기에 만든 거죠. 그래서 충북 보은에 있는데 나번이 어디냐? 논산 개태사예요. 틀렸죠. 그렇죠? 세 번째, 팔만대장견의 보존 방식에 대해서 조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합천, 해인사에 보관하고 있죠. 3번이 다번이 맞느냐? 맞네요. 그렇죠? 자, 네 번째 한번 볼까요? 이련이 삼국유사를 집필한 경북군위 인각사에서 편찬을 하게 되는데요. 리을번 인각사, 군위 인각사에서 맞네요. 자, 다섯 번째. 주심포 양식의 건물 구조와 특징을 알아본다라는 고려시대 안동 봉정사 극락전도 있고요. 영주의 부석사 무량수전도 있고요. 예산의 수덕사 대웅전도 있죠. 뭐만 나오면 안 돼요? 응진전만 나오면 안 되는데 5번에 보니까 마번의 안동 봉정사 그렇죠? 극락전이 나와줬네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 우리가 21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가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데 그 사진 보니까 뭐가 길다란 집 같은 것이 있다라는 거죠. 자, 종목 사적이고요. 소개 태조 이성계가 왕실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그 효를 신천하기 위해서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가장 먼저 짓기 시작한 공간입니다. 건축문들은 임진왜란 때 소신되었는데 다시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원래 이렇게 전각이 요거 하나만 있었어요. 근데 왕이 승하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그럼 전각을 늘려요. 그리고 또 늘리고 또 늘리고 그래서 이렇게 길어진 거죠. 이게 뭐예요? 종묘입니다. 종묘. 종묘라 함은 그 왕과 왕비의 신위, 위패를 모신 곳이에요. 이것이 종묘인데 자, 거기에서 한번 봅시다. 1번 역대 국왕과 왕비의 신주가 모셔져 있다. 종묘. 정답 1번이네요. 자, 2번은 무엇을 설명하는지 보자. 공자와 여러 성현들의 위패를 모셔놓았다. 이것은 문묘라고 하는 곳입니다. 문묘. 자, 세 번째, 신농씨와 후직씨에게 풍년을 기원하는 것, 이 선농단인데
지금 뭐뭐씨 뭐뭐씨 나왔죠. 그래서 왕이 직접 풍년을 기원하면서 제사 지낸 곳. 자, 네 번째. 토지 이 신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낸 공간 사직단. 자, 그래서 종묘사직이라고 부르는 거죠. 사직단 같은 경우는 우리는 하늘의 제사를 못 지내요. 중국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우리는 제후국이기 때문에 하늘에 지내면 큰일 나죠. 그래서 땅에 제사를 지낸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일제에 의해서 경내에 조선 총독부 창사가 채워진 거 경복궁이죠. 경복궁 내 안에다가 이것들이 근정정 앞에다가 세우는 것이 조선 총독부지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 김영삼 정부에서 철거를 했지만 그 전까지 뭐예요? 근정전에 앞을 막겠다. 그렇죠? 기운을 끊겠다라는 거죠. 왕실의 기운을 끊기 위해서 세우는 거다. 자, 22번. 밑줄근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 포도대장 김순고가 왕에게 아렸습니다. 자, 풍문으로 들으니 황해도에 흉악한 도적 임꺽정이 임꺽정의 난이죠. 언제 일어났어요? 명종 때. 명종 때 황해도, 경기도 일원에서 활동을 했었던 이 임꺽정의 난을 출제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찾아보자. 1번. 청의 요청으로 조총부대를 파견했다라고 돼 있는데 조총부대 효종 때 나선 정벌, 그래서 러시아를 정벌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 4군 육진 세종 때 4군은 최윤덕, 그리고 육지는 김종서 장군을 보내서 개척을 했다. 세 번째, 외척 사이의 권력 다툼으로 을사사가 발생을 했는데 이것이 명종 때, 맞네요. 명종 때 외척 세력이 대립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윤일파가 대윤일파를 몰아내고 정권을 잡은 사건 을사사화예요. 자, 네 번째, 남인이 축출되고 노론과 소론이 전국을 주도했는데 이것은 숙종 때 갑술황국 이후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이조전랑 인명을 둘러싸고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구분된 것은 선조 때, 이것을 가지고 붕당의 시작이라고 하고요. 자, 22번에 3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지. 자, 우리가 23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23번. 자, 밑줄근 국문교서가 발표된 이후의 사실. 자, 이것은 의주로 파천한 국왕이 내린 국문교서입니다. 의주로 파천을 했었대요, 국왕이. 그러면 언제입니까? 딱 한 군데 있는데. 자, 어쩔 수 없이 왜군에게 왜군 나왔어요. 자표가 협조한 백성의 죄는 묻지 않으며 왜군을 잡아오거나 포로가 된 우리 백성을 많이 데리고 나오는 사람에게 벼슬 내린다라는 거죠. 자, 선조 때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선조 때 임진왜란이 터지고요. 이때 이전에 있었던 상황을 좀 용서를 해주겠다라는 국문교서. 그래서 1593년 때 내린 거예요. 그래서 안심해라 뭐 이런 얘기죠. 자, 1번. 이순신이 명량에서 외의 수군을 대파하였다라는 거죠. 명량. 1597년에 있었죠. 그래서 이 정유재란 때 있었으니까 이 이후 사실이고, 두 번째. 자, 신립이 탕금대에서 배쇄진을 치고 대항했다. 이것은 언제요? 1592년 전쟁이 터진 바로 직후에 충주에서 신립이 패배한 전투입니다. 세 번째, 이종무가 외구에 근거진 쓰시마 대마도를 정벌했지요. 언제입니까? 세종 때지요. 훨씬 이전 상황이고. 네 번째, 계약조가 체결됐다. 계약조 세종 때요. 우리 계약조는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세종 때. 그렇죠? 자, 다섯 번째, 조선 정부의 통제 발발에서 상포회란이 있었던 건 중종 때예요. 중종 때 상포회란, 참고적으로 비변사가 만들어지는 계기지요. 자, 23번에 1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24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다음 주장을 펼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전지를 얻게 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전지를 얻지 못하게 한다고 한다면 여전의 법을 시행해서 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여전? 자, 무엇을 여전이라 하는가? 산골짜기와 천원의 형세로 나눠 경계로 삼아 그 안을 여라하고 여에는 여짱을 둔다라는 거죠. 이제 됐어요. 여전론이죠. 그래서 누구? 정약용의 여전론입니다. 정약용은 나중에 자신의 이론 여전론이 틀렸다라고 해서 고치죠. 뭘로 고쳐요? 정전론으로 고칩니다. 자, 1번. 의산문답에서 중국 중심시대 세계관을 비판한 홍대용.
두 번째, 자 동위수세부원을 저술해서 사상의학을 이재마가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체질을 네 가지로 구분을 했다. 자, 세 번째, 우서에서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과 전문화를 주장을 했으니 유수원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자, 네 번째, 경세 유표를 저술해서 국가제도의 개혁 방향. 그래서 중앙정치의 폐단을 적어놓고 여기에 대한 개혁 방법을 적어놓은 것이 경세 유표 정약용. 다섯 번째, 자 북학에 의해서 재물을 우물물에 비유를 해서 소비를 강조했던 박제가지요. 자, 우리가 25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밑줄 근 대책의 내용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임금께서 군포를 기존의 절반인 한 필로 줄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군포 두 필이었던 것을 한 필로, 절반이니까 그렇죠? 한 필로 줄였다라는 거죠. 뭐예요? 균역법이에요. 누가 시행하지요? 영조가 시행하지요. 이제부터 한 필만 납부해라 라는 거죠. 그렇다면 세입이 강수할 텐데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마련한 대책. 자, 그래서 균역법을 시행하니까 두 필, 한 필 50%로 세금이 줄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세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1번, 기억번. 양전사업을 실시해서 지게를 발급하면 안 되죠, 벌써. 이건 광무개혁이에요. 대한제국에서 했던 광무개혁의 내용이죠. 땅 문서, 지게. 니은번, 여염세, 선박세를 국가재정으로 귀속시켰죠. 그렇죠? 여염세, 선박세. 그리고 지주에게 또 결작을 부과했고. 디귿번, 선무군관에게 1년에 한 필 군포를 징수받았다. 그래서 선무군관이라고 양반은 아니지만 뭡니까? 부호에게 한 필을 더 받고 양반과 같은 신분을 보장해주는 그런 선무군관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양반 아니에요. 리을 수신전, 휴량전 등의 명목으로 세습되는 토지를 폐지했다라는 거 직전법이에요. 세조 때 직전법이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번은 3번에 있죠. 자, 우리가 한 문제만 더 풀어봅시다. 자, 26번 풀어볼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조선과 에도 막부를 잇는 사절단. 에도 막부는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에 성립됐지요. 독국화와 이에야스가 천하통일을 하고 성립한 막부 정권, 에도 막부. 자, 그 자료를 보면요. 유네스코에 등재됐고요. 1번 자료 5와리 2번에 응대 조선인이 좋아하는 사슴고기를 제공하기 위해 6월에 2,500명이 몰입군이 나무 우리를 위해서 떨어뜨려 잡는 포획방 사슴을 또 잡았고요. 뭐도 잡았고 막 이걸 대접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절단을 대접하기 위한 것이고 임진왜란 직후에 있었던 조선통신사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조선통신사는요, 우리나라의 문화를 선진 문화를 일본에 전파하는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통신사를 국빈 대접을 해줬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1607년부터 1811년 순조 때까지 총 12차례 파견을 했었던 조선통신사를 얘기하고 있다. 1번. 자, 매년 정기적으로 파견되면 안 되죠. 12차 하는데 그러면 엄청나죠. 몇백 번을 한 거야. 자, 두 번째, 다녀온 여정을 연행록으로 남겼다. 연행사는요, 청나라에 파견된 사신입니다. 그러니까 연행록이라고 하면 청나라에 왔다 갔다 한 기행문 정도가 되겠죠. 자, 동그라미 3번, 하정사, 성절사, 천추사 이런 것들은 다 청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청나라의 정월 초하루 황제, 황후 생일 그리고 황태자의 생일 이럴 때 막 보냈던 사절단. 네 번째, 사절 왕래를 위해서 북평관을 개설했다. 여진과의 무역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것이 북평관. 다섯 번째, 19세기 초까지 파견돼서 문화교류의 역할을 하였다. 5번이 정답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6번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27번부터 들어갈게요.